시진핑 딸도 같이 등장을 했어요. 더욱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뉴스를 또 삭제해버렸어요. 호진호 연설문 중에서 무서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쟁을 일으켜도 개혁 개방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정 전회는 작년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제 오픈하는지 얘기가 없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시진핑 내려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 박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 잘 부탁드립니다. 시진핑이 2주 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는 시진핑 허나이성에 가는데요. 그때도 엄청 이상했어요. 그 시진핑의 뒤에 있는 2인자, 거의 차이치 그 사람, 거의 중공산 2인자, 우리 그렇게 봐요. 예, 물론 2인자는 이창인데 그 사람도 항상 시진핑 따라다녔는데 그때는 안 갔어요. 그때부터는 시진핑 뭔가 너무 이상해요. 근데 그 뒤에 거의 14일 정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중간에도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나타났는데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장소도 그렇고 만나는 그 시간도 그래요. 그리고 뭐 CCTV 방송하는 시간도 되게 짧아요. 왜 그러죠? 14일 동안 안 나타나는데 막 나와 가지고 뭐 크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상한 게 뭐냐면 시진핑 딸도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뉴스를 벨라루스 국가통신사 보도를 했는데 그 중국 안에 있는 매체 보도를 안 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도 모자라서 더욱 이상한 게 뭐냐면 벨라루스 그 나라 국가통신사에 이 시진핑 딸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또 삭제해 버렸어요. 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마도 그 시진핑 스스로 알고 있어서 얘가 좀 언제 내려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 자기 다른 나라 그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안 나타나는 거 이상하고요. 근데 나타나도 더욱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정말 제가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상한 상황 처음 봤어요, 저는. 이번에 시진핑의 외동딸 시밍쩌가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벨라루스 대통령 만찬에 나타났을까요? 사실 그게 단지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에요. 네. 뭐 벨라루스 그 국가통일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은 자기 딸 처음으로 등장했다.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시진핑도 알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게 언제 뭐 지금 물론 아마 파워 어느 정도 있는데 언제 내려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시진핑 그동안 엄청 잘 보호했어요. 우리도 뭐 시진핑 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 장, 이런 사진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만약에 시진핑 정말 내려가면 자기 다른 사람들 부탁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상대방, 시진핑 딸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좀 친하게 지내고, 우리 딸은 이렇게 생겼고, 뭐 나중에 일이 있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시진핑 다른 나라 갈 수 없어도 자기 딸 아마도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면은 뭐 예를 들면 벨라루스 대통령 다시 만났어요. 그럼 서로 만났으니까 얼굴 서로 아니까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죠. 이게 단지 제 생각인데요.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시간에 갑자기 시진핑 딸 그동안 계속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하필 이 시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후진타오 전 주석의 연설문이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그게 시진핑의 뭐 시진 아니고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나타나 가지고 어떤 연설을 했고요. 그 연설문도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진핑 관련된 뉴스는 뭐 실제 뉴스도 있고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뭐 그냥 소문 확인할 수 없는 거는 많아요. 근데 그 후진타오 연설문 중에서 굉장히 뭐 무서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로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 SNS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후진타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일으켜도 개혁 개방을 지켜야 됩니다." 네, 후진타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문 나라서 확인할 수 없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 지난달 5월 20일 정도 그때는 그 중국 공산당 3대 매체 중에 하나 인민일보 있어요. 인민일보
항상 우리 중국 정치 관찰을 했을 때 인민일보 첫 페이지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아마도 5월 20일 이거 확실해요. 이미 확인될 사실인데요. 거기서 5월 20일 인민일보 첫 페이지에 후진타오 아마 10몇 년 전에 항상 얘기했던 말 딱 나타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정체를 세워야 됩니다. 뭐 합법적으로 정체를 세워야 됩니다. 뭐 민주적으로 정체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말 막 나타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후진터 10몇 년 정도 그러니까 내려간 지 10몇 년 됐잖아요. 후진터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 알아요? 저도 중국 정치 관찰 10몇 년 정도 해 왔는데 그런 말 진짜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10몇 년 뒤에 갑자기 이 시간에 시진핑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소문 막 터졌을 때 갑자기 후진터 말 인민일보 첫 페이지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막 나타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막 인민일보에 사당 가 가지고 당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무슨 문제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타오도 뒤에 무슨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시진핑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략 분류하면은 이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됐다. 파워 문제 생겼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택연금 상태이다. 네 번째는 망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망명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택연금 지금 이건 이미 나왔잖아요. 오늘도 중아시아 하자흐스탄 거기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가택연금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건강 상태는 계속 소리 나오고 있고요. 저는 뭐 의사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건강 상태는 정말 무슨 문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시진핑을 지켜봐 왔잖아요. 건강 상태는 안 좋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옆에 봤을 때 뭐 흰머리도 그렇고 막 표정, 걸어가는 자세도 그래요. 근데 얼마만큼 심한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파워, 군력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사중전의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저한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수아 씨 이게 정말 그래요? 중국 시진핑 파워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파워를 약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딱 한 가지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중전회. 이게 사중전회는 작년 연말에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이미 6월 됐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제 오픈하는지 또 얘기가 없어요. 전혀 지금. 이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월급 한 1년 정도 안 나갔어요, 월급. 직원들은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받았는데 근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얘기를 안 하고 뭐 회사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비교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중전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로 막 너무 갈등이 심해 가지고 이게 뭐 특히 사중전회는 일단 인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중국 군대 산인자 허위동 내려갔잖아요. 누구 올라가야 되는지 막 이런저런 결정 많이 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미팅은 항상 그래요. 다 결정하고 나서 미팅을 해요. 근데 만약에 결정 못하면 미팅을 거의 못 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지어 일부 사람 말하는 것처럼 아마 시진핑도 내려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싸우고 뭐 계속 뭐 똑같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사중전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중국 공산당 뭐 1종 전회, 2종 전회, 3종 전회, 4종 전회 이런 거는 3종 전 작년에 오픈해서 3종 전회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4종 전회 같은 경우는 인사 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4종 전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시진핑은 많은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누구 대신 해야 되는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많은 사람이 숙청당했으니까 그 자리에 누구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서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시진핑 정말 내려가면 예를 들면 이거 뭐 화신되는 거
아니지만 정말 내려가면 누구 대신 올라가야 되는지, 만약에 시진핑 이번에 내려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 21번 당대표 회의 그때는 아마 내려갈 예정이었으면 그래도 이번에 시진핑 위에서 후계자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후계자 누구 올라가는지 또 서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 어렵죠. 중국에 있는 다양한 파를 소개해 주세요. 파는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뭐 탈자당파, 탈자당파는 큰, 어쨌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대략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짱즈민파, 짱즈민파도 상하이방이라고 하는데요. 상해 대부분 사람은 상하이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공청단파, 그러니까 이게 호진타오파인데요. 네,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진핑파, 네, 이 정도 나누고 있어요. 대략 이 정도. 네, 옛날에 등서평 그 사람도 세력 꽤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등서평 죽은 지 꽤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등서평파는 지금 뭐 특별하게 영향력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의 서열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근데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중국 공산당 정치구 상무위원회 있어요. 거기서 상무위원은 7명이 있는데요. 7명, 첫 번째 시진핑, 두 번째는 리창 국무총리, 세 번째는 짜오러지 그 인민대표회의 위원장이라 역할하는데, 네 번째는 왕후닝 정치협상회의 그 주석인데요. 다섯 번째는 그 차이치는 바로 시진핑 뒤에 있는 사람, 그 반궁청 주임 역할도 하고 있고요. 반궁청 주임은 거의 한국 따져봤을 때 비서실장 같은 거, 네,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 정치 관찰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첫 번째, 그 다음에 차이치 그 사람, 금방 말씀드렸던 그 다섯 번째 그 사람, 왜냐면 시진핑이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사이 엄청 가까워요. 그 사람, 제가 다들 그렇게 뭐 2인자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또, 왜냐면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특히 짱요샤 그 사람. 그래서 혹시 짱요샤 지금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짱요샤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진핑 14일 정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 5월 말 정도 짱요샤 그 사람 나타났어요. 어떤 군사 훈련을 좀 했는데 혼자서 또 막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자기 막 그 군위 주석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엄청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다들 지금 뭐 중국 실제로 파워 가장 센 사람 짱샤 아닌가. 그 사람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같은 시진핑 세력의 위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이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심한 거. 그 중국 공산당 20원 당대표 회의, 그때는 2022년도인데 그때는 미팅 해가지고 시진핑 연임할 수 있는지, 연임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 20원 당대표 회의 전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 좀 어느 정도 싸우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결국에 시진핑 크게 이겼잖아요. 네.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 그렇게 막 강제 퇴장시켰잖아요. 네,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근데 그거 빼고는 시진핑 항상 파워가 엄청 세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뭐 짱샤 그 사람 양회 끝나고 나서 막 많은 카메라 앞에서 시진핑 완전 무시해버리는 장면 막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문제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어떻게 그렇게 힘을 키울 수 있었나요? 맨 처음에 시진핑 막 올라와서 그때는 뭐 반부패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시진핑 아버지 시종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시종슌은 그래도 다들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 뭐 나쁜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시종슌 그 사람 뭐 나쁘지 않다. 그래도 특히 무한대혁명 때는 단합 받아가지고 엄청 막 힘들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시종슌은 그러는데 그러면 시진핑 아마도 약간 좀 마오쩌둥 노선 말고요, 약간 좀 민주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나와 가지고도 반부패 막 엄청 높은 사람 다 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진핑한테 막 기대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파워가 강하게 되면 막 나중에 중국 정말 막 자유민주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공청단파, 탈자당, 그 많은 그 일반 서민들 막 시진핑 너무 지지했어요, 그때. 그래서 시진핑은 막 2017년도에 중국 공산당
9번 당대표 회의 때 정말 파워 너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시진핑도 어떤 특징이냐면 막 화나면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느낌? 그런 거잖아요. 사실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을 하면 되게 조심해요. 근데 시진핑은 막 그렇게 해버리면 다들 놀래요. 그래서 또 겁이 나죠.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후진타오 그 사람 그냥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냥 막 강제 퇴장 시켜버렸어요. 이게 일반 중국 공산 고위층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죠. 시진핑 막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또 두렵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통해서 시진핑은 특히 중국 공산당 19번 당대표 회의, 특히 20번 당대표 회의 때 정말 파워 완전 강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인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지금 뭐 다 알고 있죠. 특히 그 코로나 제로 정책 그 3년 정도 서민들은 아무리 몰라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도 그때 코로나 때는 우리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일도 할 수 없고, 우리 뭐 영업 가게도 영업할 수 없으니까 왜 누구 이렇게 했는지 다들 그 코로나 제로 정책 생각할 수 있고 시진핑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중국 그 배지 혁명이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 들고 완전 흰 종이인데 나와 가지고 그 시위하는 거. 그리고 지금 많은 서민들은 시진핑에 대해서 너무 불만 너무 많아요.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너무 불만 많아서 그래도 뭐 감히 뭔가 시위할 수도 없고 그냥躺平많이 하고 있잖아요.躺平.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네.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댓글 있잖아요. 그 사람 왜 이래요? 그 사람 왜 안 내려가요? 이 한마디 하면 당신 조심. 그때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름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그 사람 하면은 다들 서로 알죠.